안녕하세요. 토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토피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녹화를 합니다.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 월간 일정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제로 베이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똑같이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집합건물과 여기서 좀 카테고리를 좀 더 나눠서 지상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쪽에서 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말을 해도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공동주택에서 일하든 또는 집합건물에서 일하든 또는 지산에서 일하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 나름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첫 번째,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통사항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은 매달 부과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과라는 것은 회계 처리를 전제하에 회계를 전표를 입력해서 그 비용을 집계해서 그 다음에 입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작성하고 미납을 체크해서 독촉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알람톡을 보내죠. 그리고 관리 외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요. 인테리어의 제조는 크게 심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 내용을 보통 보면 매월 1일 날, 그 다음 달 1일 날 미납 세대를 체크를 하고 그 미납 세대에서 이제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일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통장, 뭐 현금 시제,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초보 경리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전제하에 하시고 어느 정도 작성이 됐으면 바로 부과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재차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인을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5일쯤 되면 이제 독촉하실 분들은 돈을 납부하실 분은 납부하실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뜸해지시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용 증명이나 아니면 연체 세대 문자 한 번 더 보내죠. 이거는 문자를 보내든 아니면 우편을 보내든 이거는 각 단지별 사정이고 그리고 내용 증명 어느 정도 준비돼서 이제 이쯤이나 보내겠죠. 그리고 여기선 1차 기한이란 건 뭔지 매달 10일 날 우리가 자금 집행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거는 사대보험, 그다음 원천징수 이런 것들을 집행하면서 전달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10일 날 납부합니다. 대표적인 것도 뭐 있을까요? 사대보험이 있겠죠. 그래서 1차 기한의 결제를 받고 소장인 결제를 받고 회장인 결제 받고 또는 관리인 결제를 받아서 10일 날 자금 집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과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초보건 격리건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기 때문에 여러 일자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하루 이틀에 그냥 끝내진 않아요. 솔직히 저도 부과를 사실 이틀이면 끝내긴 하는데 이틀에 끝내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작성해서 하나씩 한 번 더 맞추고 맞추는 과정을 반복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신해서 실수하는 경우는 이 초심을 잃었을 경우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재차 확인하시고요. 부가가 마감됐어도 마음이 급해도 마감을 바로 하지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분리부가 같은 경우는 그 홍진 서버에 자료를 보내면 거기서 자료를 관리 부가 처리한 금액을 일자별로 수행사별로 입점사의 임대인, 임차인별로 이렇게 나눠요. 그럼 이게 금방 프로세스가 바로 관리비 부가 처리는 딱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1시간 또는 30분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보셔야 되죠. 그래서 부가는 될 수 있으면 내가 만약에 15일 날 끝났다 했어도 이날 마감을 바로 치진 않겠죠. 해놓고 다음날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오후쯤에 다시 한번 이 확인 절차가 다 끝나면 저녁에 마감을 치죠. 그러니까 보통은 20일 날 고지서를 우편함에 투여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부가 마감을 17일 정도 하면 18일, 19일쯤 18일 날 도착하겠죠. 아니면
우편으로 오는 거 한 이틀 잡고요. 16일 날 부가 마감하면 이렇게 해서 18일 날 오거나 아니면 늦으면 20일 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우편함에 투여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 준비하시고 우편함을 투여하면서 바로 그 즉시 이메일 고지서를 발행하셔도 되고 그 다음날 하셔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세금 계산서와 이메일 고지서는 그 고지서가 투여하는 날짜에 최대 1일까지만 딜레이 시키고 2일 이후에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메일 고지서는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제2의 고지서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메일 고지서는 적어도 그 다음날, 늦으면 그 다음날 이렇게 발행해 줘야지 한참 뒤에 발행해 주시면 이 사람들은 집합 건물 특히 세금 계산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지서 한 김에 세금 계산서 같이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은 가고요. 2차 기한은 말일자 기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1차 기한, 2차 기한인데 상황에 따라 3번에 걸쳐서 기한을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한 달에 2번 결제를 받죠. 2차 기한을 받아서 월 말에 납부를 마감하고, 그죠? 자금 집행을 합니다. 자금 집행이라는 것은 실제 은행 가서 그 기한서에 따른 은행 출금전표로 돈을 입금하는 걸 자금 집행이라 하는 거고요. 납부 마감은 고지서 납부 마감일이니까 이때까지 계속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모두 뭐 한다? 수납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 중 몇 가지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이제부터 나눠서 볼게요. 셀 하나를 좀 삽입을 해서 지우고요. 이제부터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께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서 재산이 죄송합니다. 그냥 치는 게 빠르겠네요. 치는 게 빠르겠어요. 이제부터 할게요. 이거를 제가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 지산 이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에라 모르겠다. 자 이제 합니다. 제일 먼저 공동주택은 똑같이 봐야겠죠. 보통 공동주택 글씨를 좀 작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요. 일단 부가를 한다. 이건 똑같아요. 공동주택에는 집합건물이나 그 다음에 기한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미납을 체크합니다. 미납 체크는 독촉독하고 그 다음에 수납하게끔 미납 리스트를 확인하고 독촉한다는 걸 전지를 같이 깔고 가요. 여기 들어가는 카카오톡 고지서도 가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관리 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인테리어 제재가 없어요. 제재인가 이 어인가 아닌가 일단 인테리어에 대한 뭐랄까 감독이 세진 않아요. 그렇게 그 본인들 고유의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여러분들께 뭐랄까 많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그렇게 집합 건물이나 아파트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그 격리분이 일할 때는 회계상 한계가 많아서 복잡하긴 한데 생각보다 일을 해보니까 좀 심플해요. 그리고 하나 더 공동주택은 특별한 게 있는데 노무를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 도구분 거진 없고 아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위탁 업체가 많죠. 위탁 업체가 많으면 노무를 하셔야 돼요. 노무라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써드릴까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신고 납부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4대 보험 있습니다. 4대 보험 신고 납부
이거는 취득 상실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퇴직금 산정, 그리고 연차. 그러니까 출퇴근 관리도 하셔야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수적인 업무들은 좀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시면 되고, 자,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집합 건물 하나 더 볼게요. 이건 공동주택이 아니고 얘는 집합 건물. 부가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분리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입주 아파트는 입주일 때만 분리부가를 하는데 집합 건물 분리부가 하는 경우가 뭐냐면 오피스텔 같이 중간 정산이 여러 번 하루에도 한 10대 개 있는 분은 중간 정산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분리부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여기서는 집합 건물은 관리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외 수입 또는 외부, 내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입주자와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요. 관리비, 얘는 과세인 세금 계산서, 비과세 면세를 포함한 계산서를 둘 다 발행합니다. 두 개를 발행해서 합계 금액이 관리비 고지서하고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한 거는 입주자와 관리외 수입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지서는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입주민한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세금계산서 계산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집합 건물은 부가도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부가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 과세, 일반 관리비 비과세, 그 다음에 청소비 과세, 청소비 비과세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은 어떤 것이 비과세이고 어느 게 면세인지 어느 게 과세인지 이런 것들은 좀 나눠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감독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있고요. 세모를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집합 건물은 노무를 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집합 건물은 노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눠서 보시고요. 그리고 집합 건물은 또 하나 고지서 할 때 이메일 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나면 요게 있어요. 이메일 고지서 발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차권을 판매하죠. 이것도 모두 세금 계산서 발행합니다. 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매출 적격 증빙으로 판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쇼핑몰 같은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상가들이 있는 건물들 이런 경우는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고요. 이 자세한 영상은 나중에 공실 확인서를 제 거를 영상 검색하셔서 보시면 작성하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권한이 있죠. 여기서 며칠 동안 며칠까지 공실을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분들이 입주사분 또는 소유자가 이걸 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납부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인테리어에 대한 감독이 있죠.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면 되고요. 이게 여기 똑같이 머리글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당겨야겠네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 한 번 더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세워지고 있죠. 여기는 부가능은 똑같아요. 분리부가 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중간정산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집합 건물만큼 오피스텔만큼 분리부가나 중간정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한 작성하고 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 감독하는 게 완전히 빡세요. 여긴 지대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집적법, 뭐 공장 허가 이런 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어서 불법 증축, 발코니 확장,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 뭐 복층, 베란다 확장, 증축 이런 것들이 불법 사항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발견하는 즉시 여기는 원상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감독이 좀 세요. 그리고 그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도 이격거리나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테리어 감독할 때 인테리어 신청자가 오면 관리사무소는 그것에 터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입점사들이 입주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를 관리사무소 오면 느껴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는 그거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관계가 입점사와 관계가 껄끄러우면 입점사는 되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가지고 머릿속에 입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는 대체적으로 원천징수, 뭐 4대 보험, 퇴직금 대부분 도급이라 이건 없어요. 노무는 안 해요. 이메일 고지서 발행하는 건 똑같고요. 주차권 판매, 세금 계산서, 공실 확인서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산만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산업 쓰레기 해당하는 봉투를 판매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산이 입주율이 되면 산업 쓰레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는 건물 자체가 제조업 공장이니까 일반 생활 쓰레기가 아니에요. 산업 쓰레기가 나올 수 있어서 쓰레기 봉투를 업체와 1대1로 나는 너네 업체하고 산업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계약을 하고 그 업체한테 봉투를 받아서 그거를 판매합니다. 요거 일 많습니다. 주차권 판매하는 것도 일이 많지만 얘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사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입주 가능 업종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 관련 구청에서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입점사에게 그 상주 인원까지도 확인한 다음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상주 인원은 화재 시 입주사에 몇 명이 대피했는지를 이거를 확인하는 자료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주 가능 업종을 확인할 때 제조업, 그 다음에 얘가 딱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제조업, 지식기반 산업, 그 다음에 최첨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업종이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업체는 거기에 퇴거 조치를 받아서 나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추가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의 사업자를 그 관련된 걸로 다시 받던가 하셔야겠죠. 그리고 요거 입주 가능 업종은 상반기 하반기 관련 공무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매달 체크하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 불법 주공축 복층 베란다 확장 이거에 대한 인테리어 감정이 매우 세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이거에 대해서 확약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는 그냥 하지 않고 매우 까다롭고 많은 절차에 걸쳐서 얘네들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집합 건물도 그렇게나 하긴 하지만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보증금 관련된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어요. 인테리어 보증금을 받고 인테리어 보증금 허가서를 붙여놓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가서 호실을 확인한 다음에 보증금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해당 호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시 감독하고, 두 번째는 호실을 방문해서 불법으로 공사를 확장하거나 증축한 게 있는지 그것도 같이 감시 감독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공동주택 집합건물 지식산업센터를 3개를 좀 업무를 좀 나눠서 봤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잘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생각나시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이 길어졌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참!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토페님들하고 야유회 신청을 받습니다.
그 초보 격리들을 위해서 고민도 풀어놓고 위로해주는 시간입니다. 회비는 별도 없고요. 각자 도시락 싸갖고 오시는 거고 2차는 각출입니다. 신청은 카페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